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 시간이 흐르며 권리관계의 입증 혼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 제척기간이 있는데, 저번에 포스팅한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행위가 있은 지로부터 10년, 안날로부터 3년 등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채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 방문 주시는 것일 텐데, 이러한 채권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각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로는 여관, 음식점, 대석, 입장료 등 1년, 이자,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일반적인 상거래, 상사채권 3년, 일반 대여금, 빌려준 돈 시효 10년,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지로부터 10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0년입니다. 간혹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채권을 연락해서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회수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의 청구나 독촉 등은 물론 가능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시효이익에 관한 내용을 무조건 전달받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겠쇼. 소멸시효 연장시키는 방법은 곧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시효기간을 물어돌리고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 방법으로는 1. 청구 2. 압류가 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뿐 아니라 단순한 채무이행의 최고 독촉 등도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다만 단순한 최고로는 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또 최고한다고 한들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제기를 얘기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 시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강제 집행을 위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게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의 확정이나 경매 신청 및 배당 요구도 동일합니다. 2. 압류가 처분. 말 그대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시에는 시효 중단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점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공증 등으로 연대보증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승인은 채무자의 승인을 말합니다. 변제각서, 일부 변제 소액이라도 일부의 금액을 받은 경우, 대환, 만기 연장, 채무인수, 담보의 취득 등은 전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확실히 알고 잘 살려놓아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추심원에게 맡긴다 한들 법적 조치만 남발하고 회수불능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많기에 좋은 추심원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결국 채권 회수율도 떨어뜨리고 법비용도 낭비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도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